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진걸 처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안진걸의 으라차차에 오셨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제가 우리 중전마마님, 문희정 아나운서님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프닝 항상 우리 중전마마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좋았죠, 오늘도요? 예, 저는 방금 전까지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그다음에 장그래 비정규직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각종 비정규직들이 언제 기간 연장해달라 그랬냐, 정규직 해달라 그랬지, 그런 사례 발표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층에 3시 58분에 도착했지만,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려드리려고, 약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아주 좋은 분들이 엄청 왔습니다. 억울하고 고통받는 우리 으라차차 프로그램에 딱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상가 임차인들은 엄청 쫓겨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투쟁하시고 활동하시는 임차 상인 생존권 보장 운동가들이 오셨는데,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시는 김남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김남주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네, 김남주 변호사님. 그 다음에 본인도 임차 상인이면서 예술가이면서 화가이면서, 또 이렇게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균 사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남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요즘에 아주 화제가 된 책입니다. 골목사장 생존법. 그러니까 임차 상인들이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책인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말고 골목사장 생존법 책을 내주신 한 권의 책에 김남주 사장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중입니다. 아, 김남중이죠, 김남중.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맘상모의 김남균 회원님, 그 다음에 민변의 김남주 변호사, 한 권의 책에 김남중 대표, 다 삼김 삼남이네. 그 다음에 우리 참여연대 유명한 김남근 변호사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 한번 뭐 참여연대 상근하는 변호사 이름은 또 김남희인데, 김남희 변호사도 있는데. 네. 김남 전성시대. 네. 태평양에서 연봉 1억 때려치우고 참여연대 오신 분이 있어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목소리도 듣고 제 목소리도 들렸는데요. 자, 우리 또 열렬한 환영 멘트 해주실 거죠, 여러분? 네. 자, 지금, 그럼 잠깐만, 김남균 대표님도 인사하셨죠? 네네. 그 다음에 김남주 변호사 인사했고, 한 권의 책, 김남중 대표님. 예, 인사했어요. 예, 한 권의 책은 무슨 책을 주로 냈나요? 한번 잠깐만 소개 한번 해보시죠. 예, 저 오늘 사실 따라서 얼떨결에 왔는데요. 저희 26권 현재 나온 1인 출판사 하고 있고요. 26권이나 냈습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반 동안 그렇게 냈습니다. 그럼 26권의 책이라고 이제 바꿔야겠네. 출판사 이름은.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이제 제가 약간 늦어도 다들 이렇게 봐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는데, 오늘 진짜 저는 봐주셔야 되는 게, 지금 언론에 제가 화제 인물이 됐습니다. 김무성! 이 새누리당 이 대표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세상에 이 집권여당 대표가 할 일이 없어서
집권여당 유력 대선 후보로 한 놈이 할 일이 없어서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 해직 교수, 수원대 해직 교수 불쌍한 배재흠 교수님과 시민단체 가난한 간사를 고소를 합니까? 자신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해서 엄청나게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주요 보도는 KBS 추정 60분, JTBC, 신동아, 중앙경향,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특히 한국일보도 엄청 보도를 많이 했고, 아주 그 보수 성향의 매체로 평가받는 뉴델리에서도 엄청 보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해명도 안 하고 시비도 안 걸면서 느닷없이 배재흠 교수님하고 저한테만 고소를 하셨어요. 김무성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바쁘실 텐데. 성은을 입으셨네요. 저 고소당한 사람이에요. 고소 전문 여당 대표한테 고소당한 사람이에요. 고소 전문 시민 활동가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고발 전문이었는데 직접 고소를 당하니까 너무 괴롭고 마음이 복잡해요. 공수가 바뀌었네요. 화가 나서 우리가 이제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네요. 김무성 대표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예. 저희는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단단해지는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어떡해요? 고소당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님 하다가, 저한테 고소한 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차라리. 정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를 폭로했다가 쫓겨나고, 온갖 고초를 겪고 계시는, 거의 60대 중반의 노 교수님을, 배재흠 교수님을, 까지 같이 고소한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진짜 막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그러나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이 있는데 도저히 맘 편히 장사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김남균 선생님,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맘상무까지 이제 만들 정도면 심각한 거죠, 우리 상인들 상태가. 네, 골목, 이 책의 제목은 골목 사장 생존법이에요.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는 골목 사장의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는데, 골목 사장 성공법 이런 게 아니라 생존법이에요. 생존법. 골목 사장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성공도 못 하는데 생존까지가 어려운 생존까지도 힘들기 때문에 생존법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 책에는 흔히 성공하는 그런 성공담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생존해야 되니까 성공담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생존도 이 책을 봐도 생존할 수가 없는 면도 있잖아요. 상당히 참 안타깝지만, 이 책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저도 사람들한테 책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앞에다 뭘 좀 쓰려고 보니까, 책 제목이 생존법이에요. 골목사장 생존법. 참 비참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생존을 넘어. 라고 써서 보내거든요. 저한테도 그리고 보내주신 생존을 넘어 2015년 3월 26일 변호사 김남주들이 고맙습니다. 제가 사서 보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안 처장 고소까지 당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는 경찰 2008년 촛불 집회 때문에 국가로부터 소송도 민사소송도 당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송에서 지면 이제 전세금을 뺏깁니다. 이제 책임지세요, 제 인생을. 안진걸 회장님. 오로지 조국과 민중을 위하여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법학 전공하셨잖아요, 그죠? 전공을 많이 아니요, 쓰겠네요. 법학 전공한 적 없습니다. 법학과를 잠시 다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잘 몰라요. 법은 이렇게 물수변에 갈 것자잖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게 법이다. 이렇게 1학년 1학기 3월달에 생각하고 그 후로 법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알고 수업을 자체로 거부해와서 23년 전에 배웠던 거 이제 떠올리면서 마인드 좀 하셔야겠어요. 1991년도에 1학년이었는데 간수범법이라는 게 헌법책에 있더라고요. 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행정수도를 위헌 판결 내리니 헌재. 막 욕하고 싶은데 참아야죠. 욕하면 안 되겠죠. 안 돼. 자, 안 그래도 맨날 고소당하고 그러는데 또 당해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자, 그래서 근데
어저께 한겨레 신문에 너무 멋있게 나왔던데요. 김남주 변호사님, 김남균 사장님. 네네. 우리 저희도 좀 풍채가 있어서 네. 네, 멋지게 나왔습니다. 우리 사장다웠죠, 청취자 여러분, 전국 곳곳에 쫓겨나고 있는 임차사인들 생각해서 응원의 댓글, 또 이렇게 반가움 댓글, 그다음에 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도 한번 링크도 한번 걸어주시고요. 또 참여연대 티시나 안진걸 티 보면 제가 골목사장 생존법책을 엄청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돈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차상인들이 쫓겨난 현실을 알리는 책,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이런 책들 많이 팔려야 되고, 이런 책이 많이 팔리고 국회의원 전원이 읽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 좋으니까. 어제 김남주 변호사님 어제 한겨레신문의 주인공이던데. 네. 예. 그 전에 안진걸 처장이 고소당한 거는 예. 그 민변에 보면 표현의 자유 예. 기금이라는 기금이 조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치인이나 공적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의사 표명 뭐 이런 예. 것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걸리면 그거를 그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아, 민변에? 네네. 벌써 우리 이런 변이 있나를 진행하는 국민TV에 이광철 변호사가 벌써 네. 무상 공익 변론 하기로 했는데요. 아, 그런데 민변에 신청해서 그 기금이라도 받게 해드려야겠네요. 그럼요. 예. 저는 정말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너무 미안해서 근데 무상 공익 변론을 너무 많이 해. 촛불 뭘 먹고 살아요 도대체? 촛불 계기로 그 기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죠.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이광철 변호사 아시잖아요, 김남 변호사. 네. 이분은 무슨 국가보안법, 집시법, 무슨 뭐 사학비리 이럴 때 무조건 달려오시던데 뭘 먹고 삽니까 이분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풍채가 상당히 좋으세요. 풍채는 좋잖아요. 네. 심지어 보이는 국민TV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제 목소리를 떠나가지고 네. 얼굴은 상당히 못생긴 편인데. 아, 크시죠. 뭐 몸도 크고 명예훼손, 얼굴도 크고 다 명예훼손. 큽니다. 아니, 골목사장 생존법 책도 못 썼잖아요, 그분은요. 아직 무슨 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책 쓴다더니 아직까지 책을 안 쓰고 있어요. 책 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죠. 힘들죠.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게다가 변호사가 쓰는 건 더 예. 어렵죠. 네. 자, 우리 한겨레 신문에 어제 나온 사례부터 한번 보죠. 그 사례가 어디였죠? 숫닥이라고 홍대. 숫닥. 예, 그 사례부터 한번,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된 거죠? 그 사례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분이 이제 예전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여기 숫닭 장사 하시기 전에도 예. 강서구 쪽인가에서 네, 목동에서. 분식점을 하셨었는데 거기가 장사가 뭐 생각보다 안 돼서 이쪽으로 이제 홍대 쪽으로 옮겨 오신 거죠. 예. 옮겨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니까 건물주가 오래오래 장사해 달라. 그러니까 임대료 따박따박 내면 건물주에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건물주들도 그럼 좋잖아. 잘만 내주면. 네네. 함께 사는 거죠. 그렇게 네네. 해서.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그런 숫닭이라는 지금 그 점포를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이 닭 요리를 하는 그런 점포를 인수를 하신 거죠. 권리금 네. 1억 2천만 원을 주고 인수를 하셔가지고 권리금이 1억 2천이나. 네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홍대가 조금 잘 나가는 상권은 권리금 한 1억 안팎, 2억까지도 받는 데가 있죠. 더하죠. 거기가 그러니까 더한 데도 홍대에서 있는데. 네. 약간 좀 외진데예요. 상수동? 서교동인데 서교동 쪽, 약간 예. 이제 그 사각지대. 합정역 쪽으로 좀 가까운. 예. 그런데도 권리금이 1억 2천이나 된다. 당시에 지금은 훨씬 높죠. 지금도 올라갔고. 네, 예. 그렇게 돈을 주고 투자해서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등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예. 첫 해, 두 해는 처음 장사하다 보니까는 고객도 없고 해서 예. 뭐 적자도 좀 보고 되게 힘드셨는데 예. 뭐 포기하지 않고 장사를 계속 했더니 3년차, 4년차 되니까 이게 좀 된 거예요. 예. 내가 5년쯤 지나서 이제 건물주가 예. 이제는 나가달라. 본인이 장사를 아, 하겠다.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네. 근데 우리 이렇게 사장님들 물어보면 한 5년 지나면 이제 본전 이제 다 뽑았고 노하우도 쌓였고 이제 그때부터 한 6년, 7년에 본격적으로 돈 버는 건데. 그렇죠. 그쵸. 이제부터 해봐야지 할 때가 5년이에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5년 만에 5년도 안 돼서 나가라. 그렇죠. 자기가 하겠다. 예, 뭔가 장사가 잘 딱 돼 맞아요. 보이니까. 네. 그 건물주가 거기서 원래 장사를 해봤어요. 했던 네,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망했지. 장사를 해서 잘 안 되니까 다른 네. 사람한테 임차인한테 넘기고 예. 그 장사했던 건데 계속 다른 사람 바뀌고 하다가 지금 이제 수탁 사장님이 영업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자기도 이제 거기서 예. 영업을 해보겠다 예. 하고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소송이 예. 제기가 됐고 그래서 못 나가겠다니까 명도 소송을 제기했겠네요. 그렇죠. 나가달라고. 네, 예. 계약 해지하는 내용 예. 증명 보내시고 예. 그다음에 명도 소송을 하셨죠. 그래서 예. 명도 소송에서 1심에서 예. 안타깝게도 이 수탁 사장님이 패소하셨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행 법 체계에서는
건물주가 나가야 되는 적법합니다. 거잖아요. 적법해요. 예.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장 5년까지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그 넘어가면 법도 이분은 그 법은 적용은 됐나요? 처음에 적용이 안 됐어요. 이분이 적용이 예. 안 됐어요. 그 예. 임대 보증금이 4천만 원에 월세가 230만 원인가 했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환산보증금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되는. 네, 당시 환산보증금이 2억 6천이었을 그러니까. 거니까 2억 7천 예. 환산보증을 하기 때문에 예. 5년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사실상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갱신되고 이렇게 왔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나마 기적적으로 5년까지는 잘 버텼는데. 네, 기간 예. 종료되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와 장사하겠다 예. 해서 소송을 한 거고 법에서는 이 수탁 사장님이 더 장사하겠다는 권리가 없으니까 예. 당신 나가셔야 됩니다. 임대보증금 받고 이렇게 임금만 받고 이제 임대보증금만 받고 권리금은 권리금 1억 2천 어떡하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건 다음 상인한테 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들어온다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럼 건물주는 지가 장사 한 1년 하다가 이제 권리금 한 2억 얼마 받고 자기가 나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무도 손 못 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럼 앉아서 매덕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맹점이죠 지금 법에. 와. 법에 저는 지금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새롭게 아는 척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네, 두 가지 맹점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안진걸 처장님이 영국영화과를 나오셨나봐요. 야, 진짜 이거 너무 아. 열받겠다. 아니 폭동 안 일어나요, 이 정도면? 학과는 법학과고 전공은 영국영화. 예, 아니 이 정도 폭동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맘상무가 만들어졌죠.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예, 예전에 그 강남에 있는 가로수길에 곱창집에 유명 네. 연예인하고 소송이 걸렸잖아요. 곱창집의 유명 연예인? 예. 리쌍이잖아요, 리쌍. 예, 실명 밝혀도 되냐면 리쌍이 나중에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쌍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소 안 당하고 싶어서. 아니, 명예훼손. 리쌍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나가달라고 했다가 가로수집에 우장창창 유명한 곱창인데 나가다 했다가 이래서는 안 됐다 그래서 상생해 주셨어요. 너무 리쌍 괜찮은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리쌍이 강남역에 자기들이 하던 대창집에서 쫓겨났어요. 리쌍은 정말 피해자예요. 이분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예. 그쵸. 리쌍이 그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리쌍이 이겼어요. 네. 이기고 항소해서 2심에서 그 세입자 우장창창 사장하고 타협을 받죠. 예. 보상금을 얼마 지급하고 예. 그 건물 우장창창 곱창집이 1층에서 했었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리쌍 선생님들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저 강제평하고 자기들이 장사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상생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나마 양심적인 건물주네요. 그 소송하는 것들이 이제 연애에 알려졌고 연애 소식통을 알려졌고 또 사회 면에서도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그 소송을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렇죠. 사장 예. 서윤수 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예. 이제 맘상모에 처음에 이제 여럿이 그러면서 주축이지만 이거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우리 상인들 또 뭉쳐보자. 네.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그렇게 만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 사실 근데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으로 저는 읽혀지지 않고 맘 상한 상인들의 모임으로 읽혀져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많이 상하죠. 무척 상한 상인들의 모임. 예, 그리고 이 책에 예. 화자가 예. 철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 사실은 그 우장창창의 서윤수 씨를 예. 보고 각색을 좀 해가지고 쓴 그렇게 해서 거예요. 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작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아주 열심히 또 진행하고 있고 김무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당당히 고소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는 우리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 모임 김남균 회원님 지금 현재 실제 홍대앞에 사장님이시고 김남주 변호사 모셨고 또 골목상생 생존법 책을 낸 한권의 책 출판사의 김남중 대표님 오셨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십니다. 진짜 환영 댓글,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 낭이님께서 맘상인 연합도 여러 조합이 모여 협동조합으로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상가 임차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역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건물주의 행포를 막는 게 이분들의 꿈입니다. 그 다음에 예벌리고님께서 저기 으라차차 화이팅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김무성 욕도 해주셨네요. 왜냐하면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명의 조합원님께서 요 책이군요 하고 골목상 생존 딱 올렸네요. 맞습니다. 저 책입니다. 그 옆에서 입체적으로 찍은 그 사진. 네. 저는
요 표지 예. 참 마음에 들어요. 여 표지가요. 네, 정말 그 골목에서 장사하고 있는 느낌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좋습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골목 이 디자인은? 사장님 이거 누가 만들었죠? 예, 저희 아는 디자이너가 만들었습니다. 김남중 대표님이 아는 디자이너님이 한권의책에서 예,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낭이님께서도 약한 자에겐 강한 자에 약하다. 양아치에겐 얕보이면 안 된다는 진리 가르쳐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예.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 근데 아까 아침에 보니까 거기 이미 제가 고소당한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기 전에도 내가좋아님께서 김무성 대표한테 어제 고소를 당했다. 우리 국민TV에서 어제 저녁에 단독으로 제일 먼저 국민TV 뉴스K에서 단독으로 특종으로 제일 먼저 보도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예. 정치적인 감각을 뭐 여당 대표에 논하긴 그런데 예. 그냥 이게 이슈화 안 되는 게 그분에겐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본인이 성질이 나서서 안 좋아요. 아. 이분이 성질이 안 좋다잖아요. 아니 성질이 안 좋아도 홧김에. 아.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홧김에 하면 고의까지 여당 대표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작년 6월에 KBS 추정 60분에 엄청 크게 나왔어요. 김무성 대표가 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에서 못 나오게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했다. 직권남용이잖아요. 그것부터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했잖아요. 삭비의 대명사거든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육부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면 뭐 할 말 다 한 거죠. 옛날에 김문기 상지대, 지금 수원대 이인수 이 정도로 딱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작년 국정감사에도 안 나오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심지어 빠졌어요. 이인수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김무성 대표랑 절친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보도가 추정 20분에 나오고 신동아에 나오고 JTBC에 나오고 알고 봤더니 심지어 김무성 대표 따님이 수원대 교수가 특제됐는데 작년 2학기에 당시에 예술대 교수들의 평균 교수 임용 연령은 우리 김남곤 대표님도 회화 전공을 아시는데 요즘은 예술대 교수 굉장히 까다롭게 뽑습니다. 교수 되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 박사는 있어야 되고요. 전시 경력, 연구 경력이 활해야 돼요. 아시죠? 김남곤 맞죠? 근데 이분은 만 30인데 김모모 씨인데 만 30인데 석사기밖에 없어요. 네. 전시 경력, 연구 경력이 거의 없어요. 어허. 대학에서 이거 뽑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대 하면 그래도 경기 남북군의 유명한 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교육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네. 기준이 나와 있어요. 채용 기준에. 둘 다 4년이 안 돼요. 교육 경력도 4년이 안 되고 연구 경력도. 기준에도 미달해요. 심지어 JTBC에서 이분이 전시했다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단독 전시했다고 썼는데 가보니까 조그만 식당이랑 카페 같은데 두 명이서 2인 전시 일주일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건 사실 전시라고 좀 우리 예술가들이 보면 전시회 맞습니다. 왜냐면 전시회는 전시회인데 김남균 사장님이 하는 금은하다방이 그런 전시회를 거기는 진짜 전시 전문 공간이고 전시는 전시인데 일종의 이제 습작 전시 정도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 JTBC가 그래서 부정 의혹이 짙다라고 대서특필한 거예요. 보수 매체라고 하는 종편에서. 그러면 자기가 정말 억울하면 따뜻하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KBS 추정 60분이던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던 신동아던 JTBC든 아니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정말 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데로 보통은 뭐 정치인들이 어디 언론사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반론 신청하거나 뭐 반론 신청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언론사에 뭐 시비도 안 걸고 심지어 그냥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이 공부 잘해요. 동문서다. 누가 공부 잘하냐고 물어봤냐. 그리고 공부 잘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 잘하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 30에 남들이 다 되고 싶어하는 전국의 수만 명의 박사들이 정말 40이 되도록 교수가 안 되고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 특히 예술대에서 얼마나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뭐 부모님 막 등골 휘고 막 안 되죠. 그거에 대해 해명 안 하고 우리 딸이 공부 잘했어요라고 말해놓고는 느닷없이 힘없는 해직 교수님 한 분하고 시민단체 간사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고소당한 건 억울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 이걸로 오히려 수원대학교의 사학비리가 널리 알려지고 그들을 여전히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새누리당 세력들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저는 뭐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잠시 쉬고 오는 게 제 꿈이고 옥중에서 으라차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에서 으라차차를. 아 그런가요? 옥중 진행은 어렵나요? 옥중 출마는 되던데 옥중 진행은 어려워.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검찰이 김무성 대표 이인수 총장은 작년 6월 7월에 고발당했는데 그다음에 언론보도 엄청 나왔는데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근데 당장 배재흠 교사 저는 다음 주에 나와라는 거예요. 소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검찰이 직접이요? 네, 전화 왔어요. 배재현 교수한테 다음 주에 나와라. 경찰로 사건 송치 안 하고 지휘 안 하고 조사 2부의 부부장 검사실로 직접 평검사도 하는 부부장 검사실로 배속해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배재현 교수 보고 나와라고. 너무 그래서 이 교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당대표 프리미엄이 상당히 있네요. 그러니까 예. 조사도 저희도 소환은 안 당하고 뭐 고소해서 검찰에다 사건 해달라고 그러면 경찰에 내려보내고 한참 묵어야 그렇죠. 오는데. 우리는 진짜 재벌 대기업도 온갖 행포 부리고 정치인들 나쁜 짓 해서 시민사단체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상가 임차인들 진짜 내쫓는 그 상가 건물주들 그 과정에서 무방해하고 무슨 폭력도 인사하고 탈세 막 이런 거 우리가 정말 화나서 고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 경찰서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억울해가지고. 검찰의 그 뭐랄까요? 그 업무 네. 그 기능 이거를 예. 좀 불공평하게 배분하는 거 아닌가. 예. 아니 뭐 김남주 변호사님 말씀 안 하셔도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너무 불공정 썩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여. 예. 김인현 3월 1일 그런 말투죠. 우리 헌법 전문. 예. 근데 참 그럼 그 검찰의 수사권 요거는 기회 균등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남주 변호사님은 또 우리 1996년도에 안타깝게 그 반값 등록금 투쟁의 효시 등록금이나 그다음에 학원 자주화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노수성 열사 추모 사업회 회장도 맡고 계신다고. 회장을 했었고요. 아, 회장을 했었나요? 지금은 이제 그냥 평회원으로. 저도 그때 군복무주긴 했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연세대학교 2학년 노수석 학생이 시위 도중에 경찰한테 거의 경찰 폭력으로 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당시 그 친구의 과 동기였고요. 그러니까요. 같은 시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구호는 뭐였냐면 당시에 두 자릿수 등록금 인상이 5년간 지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16%의 등록금 인상이 있었어요. 등록금 한 해에 16%였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 대학 등록금 자유로 하면서 김영삼 때 대폭등이 있었죠. 그때 연대랑 고대는 근데 등록금 인상률이 같아요. 정확히 같아요. 그리고 뭐 주요 사립대학이 담합한 의혹이 있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주의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때 엄청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교육 재정 확보하라.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가 종로에서 시위를 했었는데 당시 서울 시경에서 CCTV를 봐가면서 시경 책임자가 토끼무리식 진압을 하는 바람에 저희 친구가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 골목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쥐도 나고 같이 있던 친구에게 자기 맞았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인쇄소 골목에서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왜 그러냐 봤더니 막 숨도 못 쉬고 해서 인공호흡하고 막 해서 그 당시 경찰이 막 들이닥쳤는데 경찰 책임자한테 이 사람 이상하다 구조해줘라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40분 정도 방치됐고 그 후에 병원에 갔는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저희들은 노수성 열사. 저희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이 친구가 사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2003년도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서요. 그런 좀 사회적인 복권이 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 뭐합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은 고통 속에 살고 계시고. 저는 참 그 20대 때 쓰러져 갔던 그 수많은 우리 선배 열사들, 동료 열사들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슬프더라고. 1991년대 똑같이 바로 그 충무로 골목에서 당시 성균관대 3학년이었던 김기정 열사가 정말 백골단이 막 지근지근 밟았어요. 체류탄 터뜨려 보니까 압사해버린 거거든요. 압사. 숨 막혀서 백골단이 밟아버리고 체류탄 계속 쏴가지고. 근데 그 비슷한 일을 당했잖아요. 자, 지금은 그때는 그래 경찰이 포갑으로 주겠는데 지금 막
사회경제적 폭압으로 사람들이 죽으니까 네. 자살도 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권 비판하는 전단지 뿌리면 막 무조건 연행하고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자, 일단 다시 골모장 생명법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 홍대 앞에 아까 수탁 선생님.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어요. 네. 2심 재판 진행 중에 네. 있는데 뭐 타협점이 나오지 않아서 2심도 아마 5월경에 네. 재판이 끝날 것 같은데. 건물주가 최대한 이렇게 몇 년이나 더 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근데 뭐 그분이 거기 들어와서 자기가 장사하겠다는데 나도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임대료 엄청 받으시면서 여기저기서 보통 건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칸이 여러 칸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군데에서만 보증금 몇 억씩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랑 그 다음에 월세 뭐 100만 한 폭만 받아도 한 5군데만 건물 하나에 6집만 해도 600만 원이면 엄청난 수입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예, 아무튼 함께 상가임대차법이 전면 개정돼야 되지만 그 전에라도 우리 건물주들의 상생을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김남균 사장님. 네네. 사장님 뭐 금은하다방? 여기 네네, 앞에? 네네, 어디쯤 네. 상수동에 있나요? 예, 상수동에 있고 그 발전소 예. 그 당인리 발전소 앞에 있습니다. 당인발전소. 네. 그 백화현상을 연구하셨잖아요. 예, 문화백화 현상이라는 예. 이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문화백화 현상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화와 예술이 사라지면 예. 그 동네도 경기가 꺼진다. 예. 이런 뜻이고요. 그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 문화백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가가 싸가지고 임대료가 싸가지고 예. 예술가라든지 이제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거나 이제 뭐 거기서 뭐 음악을 만들거나 미술을 하거나 이래요. 예. 근데 이제 예술가들이 음악을 만들거나 미술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주로 이제 밤에 일어나가지고 예. 한잔 하죠.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예. 그거를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예. 그럼 모이면은 엄청나게 마시니까 차라리 예. 우리 술집을 하자. 예. 이제 홍대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걸리집을 하면 예. 거기가 그냥 일반 막걸리집하고 좀 다르게 되죠. 예. 거기서 바로 라이브가 시작되고 뭐 바로 뭐 전시도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과거에 이제 프랑스 살롱처럼 그렇게 하나의 살롱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고 지금 신촌하고 홍대 문화가 이렇게 부흥한 네네 그런 역사를 예, 말씀해 예, 주신 예, 건데 예, 그런 처음에 그런 것에서 발화가 된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 되다가 예. 약간 이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 예. 적당한 규제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 소비가 많아지면 예. 거기에 이제 또 냄새를 잘 맡는 예.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예. 하죠. 들어와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한 군데에 딱 생기면은 그곳의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 프랜차이즈가 한 건물을 다 빌려버려요. 그러면서 뭐 7년 계약을 하는 대신에 예. 우리가 월세가 200만 원이었는데 400을 주겠다. 오히려 이렇게 기존 얘기를 사기를 하면서 쫓아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가 원스톱 그러면. 서비스라고 자금력으로 그냥 예. 들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걔네 그쪽에 있는 법무팀들이 뭐 명도 소송부터 다 진행해줘요. 오히려 건물주들을 예, 위해서. 건물주는 외국에 나갔다 오면 돼요. 예. 예, 여행 잘 갔다 오시면 예.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건물이 월세가 2배가 뛰면 옆집에 있는 건물도 2배가 뛰어요. 예. 그 옆집도 2배가 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단골로 있었던 원래 소비자층, 원래 고객들의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가격들도 비싸지니까 거기 살고 있었던 예술가들은 예. 다른 동네로 떠나죠. 예. 그러면 그쪽 그 골목의 색깔이 없어지고 예. 그럼 이제 매력이 없어지니까 좀 시들시들해지다가 예. 예. 나중에는 프랜차이즈도 여기가 매력이 없으니까 떠나요. 예. 예. 근데 이제 한 군데가 떠날 때는 실태 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떠나기 때문에 예. 다른 데들도 A가 떠났어? 그러면 우리도 떠나야지. 예. 하고서는 연쇄적으로 다 문을 닫고 예. 그럼 거기서 돈 잘 벌던 건물주는 다른 데다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잘 나오니까 다른 데다 투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그런 데가 있죠, 지금도. 그래서 뭐 공실률이 많이 발생이 된 곳은 지금 이제 압구정동 같은데 예. 거기는 이제 밤에 완전히 깜깜하죠.
압구정동은. 예, 예. 아, 그리고 그러나요? 공실률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공실률이. 신촌도 그런 사례 아닌가요? 그다음에 신촌 이면도로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로 뭐 임대료를 낮췄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또 그러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편승해서 막 임대를 폭등시키니까 폭등시켰었죠. 가난한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유 안 되겠다. 딴 데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이사 그렇죠. 가고. 매력적인 가게들은 네. 다 이사를 하게 근데 됩니다. 그렇게 탐욕 부리다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망하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버리죠. 그냥 예. 다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신촌 같은 경우가 예. 그래가지고 임대인들이 이제 반성을 했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11개의 건물이 임대차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아, 상생협약. 예. 몇 년 예. 동안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예. 하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4년 동안 200억 투자하겠다. 예. 해가지고 투자해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신촌이 그렇게 붕댔다가 그런 문화백화 현상과 임대료 폭등으로 네. 홍대 쪽으로 그게 전이 되고 네네네. 근데 홍대가 붕했는데 또 홍대의 그런 재벌 대기업의 그런 장난질과 일부 네. 건물주들의 탐욕이 또 중개인. 중개인들이 또 끼어들고 예, 일부 예. 그때 그래서 똥답했던 분들이 다 쫓겨나서 망원동이나 뭐 망원동, 연남동이나 상수동, 연남동 예, 이렇게 이쪽으로 또 퍼져갔죠. 갔고 갔더니 또 지금 주기가 더 짧아졌어요. 어. 이제 그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이 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고급 주택화라든지 고급 상권화인데 예. 그 전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조금 집이 싸가지고 머물 수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되게 그냥 평범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냥 구멍가게도 있고 철물점도 쬐끄만 거 있고 이발소도 있고 그런 아주 평범한 곳인데, 그러니까 뭐 예. 피아노 학원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유행에 민감하거나 뭔가 예.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가해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싼 데 찾아가가지고 들어가서 카페를 하면 중개인들이 이제 붙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카페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19년 된 피아노 학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애 보내고 가까운데 애 보내고 할 수 있는 교습소라든지 이런 데들도 사라지고 할머니들이 잘 이용하는 빠마 그냥 뽀글뽀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장원도 사라지게 예. 되는 예. 그것도 역시 문화백화 현상의 한 축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일본이나 막 유럽에 가보면 막 100년 된 가게들, 네. 3대, 4대째 내려오는 무슨 네. 오뎅집 막, 네. 네. 참 대단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근데 그렇게 평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이 배려나 법제도적 보호가 있으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네. 그 박찬일 셰프 트윗 보니까 박철민 씨? 박찬일 셰프. 아, 박찬일 셰프? 예. 그 색깔이 아주 괜찮은 셰프죠. 네, 멋있고. 네, 네, 네. 예. 트윗을 보니까는 뭐 일본에서 이제 50년 된 가게에서 오뎅을 먹었는데 예. 50년 역사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의 역사가 한 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일본은 100년 가업이 가능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뭐 하버드라든지 뭐 스탠포드 나와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된장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봐라. 100년 가업이 가능하다. 네. 100년 가업을 하고 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약해가지고 정신 상태가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만 가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안 돼요. 그게 법으로.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법으로 안 돼서 법에 못하는 거지. 의해서 최장 5년밖에 안 되고. 그쵸. 5년밖에 안 되고 3년 내에 문 닫는 가게가 75%예요. 75%고.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 임대 평균 기간이 1.7년이에요. 이거 뭐 안 돼요. 1년 7개월밖에 안 되고. 예. 장사 좀 하려고 그러면 재벌 대기업이 자기들이 직접 밀고 들어와 들어오죠. 버리거나 아니면 건물주에서 네. 어떻게든 쫓겨나게 되고. 뭐 빵집이든 구멍가게든 뭐 떡볶이든 뭐가 됐든 돈만 되면 대기업들이 달려드니까 네. 그러면 안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골목 안에서. 골목 안까지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되게 큰 문제인데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와 우리 그냥 작은 소상인들이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골목 안에서의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본사로 넣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골목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 절대 소비 안 하죠. 식재료 같은 것들이 그냥 트럭이 와가지고 배분하고 끝나지.
그렇지만 소상인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식재료를 골목에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골목 경기가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큽니다. 기부도 많이 내놓으시잖아요. 하다 보면 지역에 이슈가 그럼요. 있고 뭐 네. 어린이 도서관이 생긴다 그렇죠. 하면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마트와 지역경제라는 책에도 보면 네. 월마트가 휩쓸고 간 자리에 중소상공인이 없어진 다음에 지역사회가 황폐해지는 어떻게 황폐해지냐면 그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기부금을 내서 운영되던 어린이 야구단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네, 예, 맞아요. 굉장히 특징이 되냐면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는데요. 운영력이 네. 없어가지고. 이런 거죠. 세금이 약하면 기부라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지역경제도 황폐해지니까 뭐 충분히 제 임차상인들 상황이 잘 나와 있고 심지어는 문화적으로도 결국 그렇게 해서 신촌 문화는 홍대 문화까지 그러면 백화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떻게 말하면 그냥 술 먹는 유흥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유흥문화로 바뀌면 이제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모이는 거죠. 아니 술은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안 모이면은 상권이 또 죽어가는 거죠. 오래된 전통집도 없고 단골집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네. 단골집이 잘 가고 네.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요. 고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 한 곳을 오래 살면은 고향처럼 되는 건데 예. 그 뭐 아줌마가 따뜻하게 계란 하나라도 더 주던 그런 아줌마는 예. 없어지는 거죠. 저는 아무튼간 무조건 술집에 가고 친해지면 후라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술안주로 후라이하고 라면 없으면 안 돼요. 잘. 네, 맞아요. 그래서 라면하고 계란 후라이 해주셔요. 꼭 예, 예. 이제 정 들어가지고. 예. 예. 근데 저도 가보면 막 1년 후에 가보면 쫓겨난다 그래서 제가 상담 많이 해드렸죠. 변호사한테 연결도 시켜드리고 저렴하게. 근데 결국 다 쫓겨나셨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계상 보면 장사하는 거는 말리고 싶어요. 누가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 야, 이렇게 준비해서 해봐라고 하기보다는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네. 예. 네. 너 웬만한 거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네. 먼저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예. 것은 자, 성공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 예. 통계적으로 3년 내에 문 닫는 가게가 75%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돈, 정말 소중한 돈, 종잣돈, 예. 그거 함부로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네. 정확히 알아보자. 네, 좀 잘 알고 알아보자. 하고 법률적인 것도 잘 공부하자. 네네. 이게 이제 골목산 생존법이라는 책이 잘 나와 있고. 네. 김남현 의사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결국 기간이 5년밖에 안 된 게 이제 문제니까. 네. 참여연대랑 민변에서 서영교 의원이랑 10년까지는 보장하자 법안을 하나 내놨고 그건 이해가 되고요. 사람들이 네. 금방 이해할 것 같고 20년, 30년까지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10년 연장하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기간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네. 기간 제한 없는 나라들도 많죠. 웬만하면 임대료만 낸다면 그리고 조금씩 올려주니까 네. 그건 어차피 평생 큰 사유가 없으면 못 쫓아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죽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죽어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케이블에서 3x 2킬인지 3days 2킬인지 케빈 코스트너 오랜만에 나온 영화인데 자기 집에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거기 영화에도 나와. 내쫓아달라고 내쫓아달라고 경찰서 가거든요. 겨울에는 못 쫓아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완력으로 내쫓겠다 그러니까 경찰을 해요. 그럼 당신 체포합니다. 네네네네. 아 영화에 나와니까 네, 네. 이 시간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와갖고 막 무단으로 살고 있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만큼 주거권, 생존권 뭐 이런 걸 예. 진짜 보장. 영국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국도 네네. 주거 침입죄가 없어요. 네. 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네. 전기 끊으면 그 전기 회사 사장이 구속돼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사람이 살고 있는 거, 먹고 살고 있는 데는 철저히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네. 근데 우리는 동절기 강제 집행 이거를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뭐 서울시에 네네. 지침은 있는데 막 그쵸. 강남구청에서 넉마공동체한테 해버렸잖아요. 사실 용산도 동절기였죠. 용산 참사도 네. 이명박. 진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명박과 김석기. 네. 예. 우리도 명예훼손 고소해라 고소해 제발. 맘상모도 다 해라 다 해. 맘상모도 집행할 때마다 겨울이야. 추워 죽겠어요. 그나마 우리 신신원 그래도 우리 종로 중국 신신원 네. 막아냈고 네. 지금 우리 강남의 라떼킹 막아냈죠 다행히. 예. 라떼킹은 3차례 막아냈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인차 상인들이 연대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이 연대해서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노학연대하고 농민학생연대 했는데 지금 이제 상인학생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상학연대 너무 네.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상감대보법 이야기를 하면 일단 기간 너무 짧은 거. 그다음에 법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아까 환산보증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환산보증금, 그러니까 논리는 그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5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부자 상인한테 뭔 도움을 줄 필요 있냐. 네. 법적으로 도움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은 그냥 민법,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의해서 처리하자. 네. 그런 논리고요. 그 금액을 서울에서는 4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만 사기 아니라 월세까지 보증금으로 계산하는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그 돈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이면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가 300이어도 4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상권은 4억이 다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면 법이 적용 안 돼버린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7대 상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계산을 해보면 예. 1층의 경우에 예. 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뭐 예를 들어 한 5%다 이러면 되는데 참 예. 좋겠는데 예. 75%가 이 법에 보호를 아예 받지 주요 못해요. 상권의 1층은 예, 아예 1층은 법 거의 적용 못 안 받아요. 되네. 예.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예. 그 리쌍 그 사안 보면은 거기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들어온 지 2년 만인가? 그렇죠. 건물주 또 바뀌고 쫓겨날 뻔했죠. 예, 나가라 하는데 라떼킹도 지금 거긴 거기는 거긴 이제 재건축 사례죠. 네네네. 재건축 사례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고요. 그래서 거기는 우장창창 거기 과로수길은 나가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적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도수 그래서 왜 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냐? 나는 무슨 부자라고 내가 얼마나 부자라고 그 사람 그 사장이 건설회사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30대에 창업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월세 많이 내는 상권 좋은 데서 있을 뿐이지. 많다는 게 부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았을 테고 상권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정말 10억짜리 내 돈으로 갖고 있으면 그래 부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보증금을 자기 돈으로 마련한 것도 아니고 보증금이 뭐 4억이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보통 한 5천 1억 이 수준이에요. 월세가 비싼 거예요. 월세가 비싼 거니까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는 그러니까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이죠.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서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고 우리나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끔 이상한 분들이 가끔 영세상인을 위한 법이라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얘기 어디도 없는데 가끔씩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논리죠. 그러니까 그게 새누리당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법을 틀어가지고 건물주들의 입장을 대변해버린 거죠. 맨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순간 아는데 2001년 법 만들 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앞장섰던 김용균이라고 하는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있습니다. 아주 그 나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하셨던 분.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주도한 탄핵 대리인이 김기춘과 김용균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던 아주 나쁜 정치인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투쟁을 해서 그나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5년까지는 이제 그래도 법 적용이 되긴 했죠. 환산보증금이. 그죠. 환산보증금에 따라서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5년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일단 계약갱신 청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산보증금을 넘어가는 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고. 그러니까요. 그 금액 적은 데는 5년까지 계약 보장이 됐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그 리쌍사안으로 해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게 국회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했어요. 맘상모라는 그 상인단체가 대단한 그러니까 게 맘상모법이지. 맘상모법이죠. 이거를 사안을 만들어서 이슈화를 시키고 입법까지 해낸 아주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5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안 쫓겨나는 그렇죠. 그래서 대항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많은 그러니까는 뭐 그쪽에서 말하는 부자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5년간 기간 보장은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면 대항력은 어떻게 돼요? 대항력은 없죠. 아직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4억을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바뀌면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 이건 정부에서 낸 법에 그나마 대항력까지는 주겠다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거기에도 근데 정부에서 낸 개정안에도 근데 전월세 그러니까 저기 보증금하고 월세 인상률 상한제 그건 거기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네, 빠져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환산보증금이 4억 이상이면 월세는 폭등해도 된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시세대로 올릴 수 있는 네. 게 돼 있죠. 근데 근데 그건 피상적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네. 지금은 9% 이상 못 올리잖아요. 네네네. 5년 법이 예. 적용되면 5년 범위 내에서는. 그 서울의 근데 경우에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은 그러니까 네, 4억 네. 이상이 돼버리면 네. 월세는 마음대로 올린다니까 이 독소조항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네. 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네. 임대인이 월세를 법만 이제 세입자가 잘 안다면 네. 함부로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시세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연동하여라는 표현이 갱신 들어가 있기 그죠? 때문에 갱신 청구만 하면 예. 갱신은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면 저쪽에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뭐 50% 올려줘라, 100% 올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걸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그렇긴 조금 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건물주가 막 집요하게 너 나가든지 아니 난 너는 5년만 당장 장사하고 뭐해. 가. 예.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또 올려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 지금은 어쨌든 딱 법에 명시적으로 네. 환산보증과 상관없이 9% 그러니까 이상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임차인은 그러니까 세입자는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 임차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카페 베네든지 뭐 스타벅스라든지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계약 기간 끝나면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부자고 가난한 거랑은 상관없이 이 법이 더 잘 만들어져야 되고 임차인한테 더 조금 유리하게 해야 되는 것은 임차인이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서울 기준으로 월세까지 해서 4억 이상이면 법이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이 문제. 네. 주택임대차법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전면 보장 다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기간 2년으로 너무 짧아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강남에 뭐 한 20억 하는 전세 다 이것도 적용되죠. 보호됩니다. 예.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게 왜 맞죠. 그러냐면 예. 임차인이 약자라기 약자. 때문에 예. 법을 만든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법적인 권리가 세입자는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임대차 관계라는 게 채권 관계라서 법적 얘기는 조금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채권 관계라서 예. 건물주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나 이거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저 세입자거든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모르겠고 나는 건물주니까 당신 나가. 예. 나랑 계약 체결 안 했잖아.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입자가 약한 법적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들어온 거고. 특별법으로. 네, 그게 81년도가 됐는데 예. 20년 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맞습니다. 법적인 약자, 법적인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세입자이기만 하면 보호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확실히 좀 해주든가. 예. 예. 법학 이론에서 그런 법들을 사회법이라고 하죠. 사회법. 그렇죠. 특별히 사회적인 필요에서 보호를 해주는 법. 야, 법학 전공하셨네요. 생각이 납니다. 아닙니다. 잠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상가 임차인의 피해 사례 60% 70%가 대부분 재건축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라떼킹 사례도 그렇고. 네. 그 설명을 한번 김남균 대표님, 사장님 한번 해주세요. 아, 예. 2013년 8월 13일자 이전에 계약한 분들에게 주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예. 그 건물주가 그러니까 계약 갱신을 갖다가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을 했을 때 예.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법에 있어요. 예. 잘 빠져나가라고 하나 재건축할 만들어. 때. 재건축할 뭐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임차료가 오랫동안 밀리거나 예. 아니면은 뭐 건물을 훼손시켰거나 아니면 뭐 아주 비도덕적인 뭔가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렇게만 나와 있고 있죠.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나 재건축하니까 너 나가라 예, 그러면. 예. 그럼 재건축 안 해버리면 예, 되잖아요. 예. 제가 얼마나 옛날에 사람들 그랬어요.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잘 아는데요. 내가 건물주도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예, 그냥 나 재건축해야 돼, 나가라. 예, 그리고서는 그냥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 받은 거 그냥 보여주면 돼요. 나 재건축할 거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억울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니, 재판 실무에서 그 승인 신청 서류 없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나가달라 그러면 나갈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이제 다투는 사람들에 예.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증거를 갖고 와봐라. 입증을 라고 법원 해서 이제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예전에 억울했던 건 뭐냐면 처음 여기 임대차를 하면서 예. 그때는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안 들어왔지. 당연히 재건축. 근데 아니 내가 건물주 말 안 해줘 절대. 인테리어하고 장사를 막 2년 후에 재건축 쫓아내는데 뭐로 말해준다요? 권리금 뭐 한 2억 주고 들어와서 막 장사를 하는데 한 1년 반쯤 지나서 나 재건축할 테니까 나가주시오. 근데 갑자기 나가달라 그런 거야. 갑자기 나가라. 그럼 청천벽력이잖아요. 진짜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맘상무 처음에 네. 이 운동 처음에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기는 재건축한다는 소리 못 듣고 들어왔는데 재건축을 한다는 거야. 네. 강서구에 있는 어떤 네. 건물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카페 K, 예, 예. 카페 K였죠. 그래가지고 자주 갔었죠. 저희가. 그분도 이제 그 법 개정 운동을 열심히 정말 해가지고 열심히 규정하셨었죠. 예.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 네. 재건축 계획하고 뭐 시기 이런 것들을 미리 고지해라. 고지해야 네.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갱신 거절할 수가 없다. 2013년 그나마 8월 13일 그나마 이후에 일부 예. 개정이 됐는데 역시 그 경우도 하더라도 5년 후에는 이제 쫓겨나야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도중에 재건축할 테니까 나가달라는 말은 이제 못 하는 거잖아요.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계약한 계약에 그저 분들 또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예, 해당해서 그래서 그때 네.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한 분은 안타깝게도 뭐 중간에 협상도 했지만 쫓겨난 거나 다름없고요. 예. 그분이 사실 이 법을 개정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분은 쫓겨난 거죠. 그분에겐 K. 적용, 예, 그분에겐 그 적용이 안 적용이 되는. 돼서, 예. 지금 라떼킹도 그전 계약이어서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플러스 뭐가 있냐면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예. 있는데 화해조서. 화해조서, 라떼킹은- 재소전 화해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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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서를 썼죠. 재소전 화해조서 뭔가요, 김남준은? 그러니까 뭔가 좀 알 듯 말 듯. 느낌이 이거 일제 시대 때 쓰던 말 같다는 느낌이 딱 오죠. 예, 느낌이 재소전 오고 화해조서. 예. 뭔가 표현은 좋은데 굉장히 나쁜 느낌이 와요. 발서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신체 어두운 포기각서. 느낌. 뭐 이런 그런 거예요. 느낌이 들어요. 예. 느낌은 재소 뭐 이런 게 오니까 약간 법적인 것 같고 네. 화해하니까 그래도 뭐 화해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네. 느낌인데 이게 풀어보면 재소라는 게 소송하기 예. 전에 예. 화해 서로 그 분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해하는 내용에 예. 그 법적인 문서를 쓰는 거죠 법원 가서. 예. 그러면 이게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법원 그러니까 판결하고 이름 똑같은.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화해가 아니라 예. 소송하기 전에 내가 너 언제든 소송하기 전에 쫓아낼 수 있다라는 네. 일종의 을사늑약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재소전 늑약조서로 이름을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장명소를 하셔도 되겠네요. 아니 법률가들이 그런 센스가 필요해요. 기존에 쓰던 용어만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재소전 화해 그러니까 화해한 줄 알고 좋아하잖아. 사람 좋은 건지 알아요. 심지어 네네. 많은 사람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타임머신 네. 타임 캡슐 조그만 거에 예. 그 시한폭탄을 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소송도 안 하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소송도 안 하고 식당에서. 그냥 쫓겨나는 네. 거예요. 그냥 동네 기가 막히네요. 조그만 건물주들은 이런 네. 걸 욕을 안 하는데 뭐 강남 지역에 이제 전문적으로 그 건물을 임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욕을 써요 많이. 이제 그래서 많이 확산됐고 언제든지 건물주 원하면 언제든지는 말 없이 나간다로 되어 있죠. 예, 언제든지는 아니고 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처음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임대 들어갈 때부터. 예. 근데 그때는 갈등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재소전 화해라는 건 다툼이 생긴 다음에 예.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까 화해를 하는 건데 이건 다툼이 생기기도 전에 화해 예. 해결 방법을 다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을 예를 들면 결혼하면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아, 정말 이해가 좋네요. 예, 예. 우리 결혼하는데 예, 우리 예. 다투게 되면 언제 이혼하는 거고 예. 재산은 이렇게 분할하자라고 예. 미리 써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차 상인 문제 최고 전문가이신 김남주 변호사님과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모임에 김남균 회원님 오셨거든요. 심지어 책까지 쓰셨어요. 너무 전문가들이어가지고 골목사장 생존법.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다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방송 중이든 방송 끝나고도 댓글로라도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소전 화해조서도 어쨌든 그건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중대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재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좀 네. 있죠. 그래서 네. 그 원칙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내용이 거기에 네. 들어 있어도 예. 화해조서의 효력은 유효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사적자치 우선의 원칙 때문인가요? 이제 민사개혁 우선의 원칙인가요? 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 확정되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어쨌든 사적으로 네. 해갖고 왔다 이런 건 사실 근데 사적 자치라는 것도 수평적이어야 되는 건데 강압에서 한 건데 그쵸? 처음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기 되게 어려워요. 당연히 그럼 계약이 안 돼버리는데 네. 그럼 딱 거기서 장사하려고 맘 먹어놨는데 계약이 안 돼버리는데 해달라는데 화해줘서 안 쓸 거야? 그러면 네. 당신하고 계약 체결 안 해. 이러니까 장사는 거기서 해야겠고.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써두는 겁니다. 네, 문제 보통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문제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쓰는 예, 거예요. 혹시 뭐 몰라서. 장사 한 10년 하게 할 테니까 네. 임대료만 잘 내면 뭐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중간에 건물주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가 돈 더 준다고 그러면 건물을 홀랑 팔아요. 예. 근데 건물을 팔면서 조건이 종전에 있던 세입자들 내보내는 조건이야. 예. 그럼 그때 가서 그 화해조서를 내미는 거죠. 당신이 화해조서 썼잖아. 갱신 안 되고 나가쇼. 예. 기간 예. 다 됐어. 예. 이러면 뭐 재판 없이 그냥 끌려 나오는 거죠. 화해조서에. 예. 그래서 화해조서를 쓰시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예. 근데 오늘도 저도 이제 자문하는 회사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대요. 근데 그 조항에 맨 밑에 화해조서 쓰는 내용이 있어. 오. 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뭐 이걸 못 쓰겠습니다 하면 당신하고 계약 체결 안 됩니다 이렇게 예. 해버리니까 그거는 잘 협상으로 잘 뭐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안 쓰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화해조서를 쓰면 어차피 끝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진짜로 그 시한폭탄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예. 폭탄 터지게 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소상인인 경우에 쓰지 말자는 가급적이면은 거잖아요. 예, 화해조서를 쓴다고 근데 안 쓸 수가 하면은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계약을 지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네. 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책에도 나오잖아요. 무서운 계약서, 재소송 화해조서 조심해라고. 정말 무서운 계약서죠. 특약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고 네. 나한테 유리한 특약이면 하지만은 근데 이게 아무튼 어쨌든 한국 사회가 법률 교육도 너무 취약해요. 저 노동교육, 인권교육, 네. 법률교육 이런 걸 너무 안 가르쳐 주니까 네. 너무 많은 사람이 당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남준 변호사님 법률가 한 사람으로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아, 아니 이 땅에 법률가들 뭐 했어요? 고소당한 사람한테 또 이런 얘기를 예, 들으니까 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예. 자신들의 권리에 관련된 법률 교육을 교과서 정규 과정에서 엄청 가르쳐 줘야죠. 노동법, 주택임대차법, 네. 상가임대 그렇죠. 다 네. 직장인 되거나 장사할 건데 생활법률 예. 교육이 좀 강화될 필요 있어요. 생존법률이라고 하죠. 생활법률도 아니에요. 생존법률. 생존법률. 생존과 관련된 법률도 알려주라 이거예요. 나오면 최저임금법, 정글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법을 노동법, 그죠? 주택임대차법, 네, 상가임대차법. 저는 그 소상공인 뭐 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예. 중소기업청에다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예. 상인들 위생교육은 하거든요. 예. 임대차 교육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임대차 교육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위생교육은 그 되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예. 그 물론 좋은 일이죠. 아니 철저히 하는 거 좋죠. 예, 예, 우리 예. 위생교육도 해야 되고 온산지 강화하고 이런 건 좋잖아요. 네, 네.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또 임차 상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든지 네. 또 이렇게 우리 시민적 요구에 부응할 노력을 하잖아요. 요즘에. 네, 네. 뭐 예를 들면 왜 전통시장도 교육을 못하는 줄 예. 아십니까? 교육해봐야 좋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왜냐하면 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이 엉망이니까. 법이 보호가 잘 안 돼. 예. 겨우 이거 있습니까? 겨우 이거 가르쳐 주려고 교육하는 겁니까? 이런 예. 요구를 먹으니까 예. 교육하기 어려울 거야, 아마. 예. 그런 기관에서는. 그래서 예. 만약 한다면 법을 정말 확실하게 보호되는 법을 만들고 예. 그리고 그거를 충분하게 숙지시켜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는 이 보호범위 내에 있는 그리고 4억 원 그 서류 네. 경우에 그 환산보증금 4억 원 내에 있는 분들도 재계약할 때 9%까지만 올린다는 이 조항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그거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지금 법이라도 잘 알고 네, 네. 최대한 당하지 않게 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혹시 이런 불이익이나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면 맘상무로 바로 연락도 해서 네, 네, 네. 근데 평소에도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그쵸. 상가 세입자협회 이렇게 만들고 네. 뭐 독일에 보니까 독일은 지역별로 주택 세입자협회를 만들어서 건물주들하고 협상도 해갖고 네. 임대료 얼마 이상 못 받게 해버린다면서요. 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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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네. 임대료제도. 네, 네, 네. 이게 상가에도 공정임대료제도 같은 것도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주거에만 도입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정임대료가 도입돼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도 그렇고. 예. 주거도 안 돼 있는데. 네. 예. 네, 네. 그 외국은 어떤가요? 주거에만 일단 도입되어 있나요?
외국은 상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위원회 네.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는 네. 이 법이 가장 발달된 느낌은 사실은 조례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예, 지역별로 가장, 이제 상권별로 예, 왜냐하면 지역별로 상권이 다 그 경제 수준이 다 다르고 예. 그 다음에 원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은 예. 조례로 좀 내려가가지고 예. 조례에서 뭐 혹은 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가지고 중재도 하고 그 다음에 공정임대료도 좀 정하고 예. 이러는 것이 가장 발달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방금 이제 우리 또 방송하는 도중에 네. 보니까 이제 저기 옆에서 제가 비상 연락이 계속 오는데 네. 난 김무성한테 고소당한 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어떡하죠, 근데 진짜 저? 다음 주에 다음 그러면 주에 조사를 나가라는데 검찰에서 나가기로 하셨어요? 아니 이광채 변호사님 나가지 말아요. 객이래요. 서면 조사 하시죠 뭐. 그러니까 김무성도 서면 조사했어. 그러니까 왜 나는 무기평등의 원칙으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해요. 각인의 기회를 예, 그 문구를 꼭 넣어주세요. 김남준 변호사님도 저기 변론 같이 해주세요. 표현의 무상으로. 자유 기금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무상 표현의 자유 기금 저기 민병 공익기금 저기 1인당 165만 원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배재음 교수님 한 분, 저 한 분이니까 한 명이니까. 뭐 구체적인 건 좀 예. 저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죠. 근데 진짜 정말 임차 상인들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상가임대차법법 이번 4월 임시국회 통과될까요? 어떨까요? 돼야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데 올인하고 싶은데 느닷없이 김무성한테 고소당하니까 불필요한데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막 검찰에 끌려다니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위축이 좋은 것 되잖아요, 같은데 제가. 대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민생 문제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발목을 잡아. 발목을 잡아버리네. 네. 예. 그런 정치적 고단수를 쓴 것 그러니까. 같지는 않은데. 그런 머리는 없는 것 같은데. 화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냥 네. 자기 파워를 한번쯤 보여주고 싶은 까불지 것 마라. 같은데 그 파워가 너무 옹졸하네요. 예, 좋습니다. 4월 임시국회 때 통과돼야 될 텐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도 있고 이제 이른바 권리금을 다른 세입자한테 바꾸어 나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잖아요. 그 네. 정도만 설명도 될 것 같고. 청와대에서 네. 작년에 이게 네. 운을 띄웠는데 네. 그 다음에 사실 뭐랄까요? 이게 운을 띄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분은 정치적인 이런 그분이 효과는 지금까지, 받고 뒤에 네. 뒷수습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 임기 동안 유일하게 딱 한 번 오른말한 게 이거잖아요. 상가 임차인들 권리금 너무 쫓겨난다는데 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그 말 해가지고 표나 이런 인기는 얻었지만 예.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인기만 얻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립 서비스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쁘네요. 예. 근데 지금까지 법이 발의는 됐는데 예.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건지 정부 여당이 예. 의심스러워요. 계속 뭐 임시국회 상정됐다가 논의 못하고 뒤로 넘기고. 법사위에 그 일베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김진태 의원님. 그분이 그 발의했어요. 의원이 근데 그분이 발의했다면서요. 네. 야,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발의는 했는데 넌센스이고 네네. 그다음에 아이러니네요.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라도 해주면 네, 예를 들면 네. 99%가 일베여도 네. 하나라도 착한 일 해야지. 국민들 세금을 받는데. 아니, 어찌됐건 뭐 그렇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해서 통과되고 네. 대통령한테 귀염 받으시면 되잖아 그분은. 네. 네. 통과 제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네. 진짜 상인들 눈물이 네. 마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법이 발의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작년 9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에 네. 그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네. 어떤 일이 있냐면 임대인들은 빨리 쫓아내려고 하고요. 지금도. 예, 왜냐하면 네. 이 법은 소급입법이 있거든요. 네. 권리금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는 빨리 내쫓으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임차인들, 그러니까 세입자들 중에서는 이미 법이 통과된 줄 아는 분들이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뭐 선의가 됐든 뭐가 됐든 네.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예. 이 법이 이렇게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러고서는 발의가 됐다, 이런 뉴스 이후에 월세 폭등이 더 많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예. 빨리 통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너무 낮잠을 오랫동안 자고 있어요. 법사위가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 이 저는 순간에도 좀 이상해요. 권리금 법사위 예. 국회의원님들이 본인들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거기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법원 관련된 거, 검찰 관련된 거, 법사위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상원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가 중대사를 논하는데 어디 상인
늘이 시장 상인들의 이 법을 갖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법을 소관 상임을 넘기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임대차법 법사위 소관인데 전월세 상한제도 통과 안 되고. 그쵸. 상가임대차법 통과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욕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네. 옛 민주당 새정치연합도 예. 만나 뵈면 다른 의원님들은 열심히 의지가 있으신데 그 법사위 의원님들은 또 이렇게 갸우뚱하시거나 근데 왜 이걸 통과는 돼야 되는데 하면서 예. 의지는 좀 없으시고 예. 다른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다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건물주가 많아요, 아무튼간 국회의원들이. 예. 건물주가 많은 건 확실해요. 아무튼 거세게 압박하고 여론전해서 그다음에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제1야당이 너무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 능력이나 전투력을 보여주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내일처럼 좀 달려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표 그 경선 때도 제가 패널로 가서 네. 전월세, 상가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 특이 만들어라. 주택임대, 상가임대차 특이. 그래서 만드실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네. 주택임대차는 특위가 있죠. 그러니까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는 만들어지고 네. 전월세 특위는 만드셨는데 당에도 사실은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두 개는 진짜 야당이 목숨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쵸. 을비대위라고 있죠, 거기에. 을살리기 비대위. 네, 을살리기 비대위가 있는데 그게 좀 확대되고 예. 또 전문성 있게 밑에 소그룹 형식으로 좀 더 예.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만펜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도 전국 을살리 비대위 소속 단체고요. 그렇죠. 예. 우원식 의원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을지로위원회고. 을지로위원회. 거기 을지로위원회고. 거기는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조직이고요. 예. 이제 우리 밖에 이제 중소상공인의 시민단체 등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네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와 을살리기 비대위.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의 그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이 의뢰 정당으로서 예. 한다고 이제 비추셨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당적인 지원이 더 전폭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력되는 그런 좀 선수 그러니까 좀 을지로위원회가 되시고. 열심히 하는데 힘에 붙여요. 네. 그쵸. 아무래도 비정규 노동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런 데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죠. 홍대 수닭으로 잠깐만 넘어가지고. 예, 다시 수닭. 예, 홍대 수닭. 낙대깅, 수닭,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종로의 만복,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임차사님들 전부 많고, 지금도 권리금 몇 억씩 지금 못 받고 쫓겨나고 있는 거죠. 지금 법이 통과 안 되니까. 네네. 이거 빨리 오해하시면 통과됩니다. 안 되는 예. 게 건물주가 예.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건물주한테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임차인한테 예. 정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거. 받고 나가겠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합의해가지고. 네네. 그거를 장사 잘 되게 할 테니까. 중간에서 못 받게끔만 하지 말아 달라. 예, 못 받게 맞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그거고 홍대 수닭 같은 이게 경우에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예. 왜냐하면 지금 현행 관행이 그래요. 예.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달라는 임차인이 거의 없고 아니, 거의 없는 건 100% 없죠. 예,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예.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법으로 격상시키는 거죠. 예. 거기에 건물주가 이런 거래를 방해하지만 말라. 네, 방해하지 못하게.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그 꽃분이녀도 권리금 때문에 쫓겨날 뻔 하다가 네. 겨우 살아났는데 거기만 살아나면 안 되죠. 그쵸. 우리 국민 모두 다 살아나야 되니까. 예. 자, 네, 홍대 수닭 예. 같은 경우에 또 그렇고 많은 상인들이 신분이 안정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대 수닭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 조금 넘은 아드님이 계시는데 그 대장암 암투병 중이에요. 아드님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드님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올해 지금 한 3년 됐단 말이에요. 예. 누워 있는데 뭐가 신나겠어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예. 뭐가 신나겠어요. 아무것도 신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쫓겨날면 안 돼요, 이분들. 예. 왜냐하면 아드님한테 돈 들어가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뭐가 신나겠어요, 어떤 일이. 예. 그럼 어디 가서 또 장사를 할 수 있을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쫓겨나면은 아드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사람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게 해주고 집에 특히 병 환자가 있으면 돈이 엄청 들 테니까. 그럴 때 어떻게 좀 뭐 정부나 지자체 긴급 개입해가지고 옛날에 긴급 명령권 발동하는 것처럼 뭐 네. 그런 것 좀 있으면 안 되나요, 김남주 변호사님? 지자체장의 긴급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긴급 개입을 하게 하는 것, 긴급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 예. 그러니까 돈과 권력 있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긴급 중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진짜. 6개월간 일단 서울시에도 그런 이게 그 갈등 조정 이런 근데 그게 기능이 법적 권한이 있는데 없잖아요. 임의잖아요. 임의로 법적 권한도 없고 네. 이게 네. 사실 잘 운영이 안 돼요. 예. 건물주가 중재 안 받아들이겠다면 예. 어디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도 법에 좀 넣어야 돼요. 예. 아, 네. 지자체에서 중재할 수 있는 네. 그런 조항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청취자들께 빨리 우리 임차 상인 이슈나 상가 문제, 상가 문제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북한산 시티님께서 안진걸님 김무성 대표에게 고사당하셨나요? 아, 오늘 우리 임차 상인 이슈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우리 뭐 안 처장님 급이 이제 김무성 대표급이 된 거죠.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아, 저 전화해 보니까요. 김무성 대표가 인정했네요. 아, 저를 키워주려고. 안 처장님이 올라간 건지 김 예. 대표가 내려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같은 급이 된 것 저는 같아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때문에 아, 내려오셨구나, 김무성 그러면. 대표님이 인기 올라왔을 때 저랑 같이 내려오시죠. 아. 민초들하고 같이 어울리시죠. 소탈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민초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맨날 으라차차 같이 진행하면서 네. 이 억울한 사연을 법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한 말씀 할 수 있다는 분이니까 네. 대통령한테도 네. 간판도 네. 찍고 네. 오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북한산 시티님, 예, 고소당했습니다. 예, 마음이 무겁네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담담합니다만. 근데 오늘은 이제 상가 임차한 이슈니까 계속. 어때, 골목사장 생존법 책 좀 팔리고 있나요? 한 권의 책 김남중 사장님. 어째 이 책 좀, 예,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책 소개 기사는 좀 나왔나요? 이번 주 주말 기사. 이번 주말에. 어제 한겨레신문에. 살면 톱으로 나왔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국민일보랑 예.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나왔고 예. 사회면이 책 판매랑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예. 그 코너에 나올지 어떨지 제가 기다려 트윗 엄청 봐야겠습니다. 했는데 별로 홍보 효과가 없었나 보죠?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처장님의 영향력이 뭐 영향력이 미미하죠. 미미한데 예. 김무성 대표님께서 그런 미미한 하신 분을 또 고소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참 미미하게 살다 갈 사람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소박하고요. 예, 아무튼 책도 많이 이런 책은 많이 팔려야 되네요. 사실 삶에 어떤 책이 출판했을 때 김남중 대표님 한 권의 책에서 지금 26권까지 책을 냈다고 했는데 사회면에 실린 책은 이 책이 처음이죠. 책을 냈는데. 죄송한데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처음일걸요. 웬만한 책이 사면에 실릴 일이 없잖아요. 출판면에나 실리지. 예, 뭐 그런 것 같네요. 예. 아, 이거 진짜라니까요. 굉장히 신중하세요. 고소당하시지 않으려고. 개마고원 출판사랑 저희가 냈던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사면에 실렸어요. 서평면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사회현상이니까. 그 정도 팔리셨어요? 그 책도 몇천 부밖에 안 팔렸어요. 책이 참 안 팔려. 한국 사람들이 책을 너무 삶이 팍팍하고 영혼이 네. 지금 메말라가니까 책을 안 읽으세요. 제목은 딱 필이 오는데 그러니까 미친 등록금의 나라. 우리 대학교연구소랑. 네. 저는 지금도 그 책이 300만 대학생인데 몇만 권만 팔려도 대학생 혁명이 일어난다. 네. 그리고 임차 상인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700만, 600만 하는데 이 책이 10만 권만 팔려도 골목 생존 지켜낸다. 상가 임대차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권만 팔려도. 실용서기 때문에 네.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한 권씩 비치해두고 이 네.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자기 사례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구나 예. 라고 보시면 우리 참 좋은 책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임차상인 생존권 운동 이야기하다 이제 막판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책 홍보도 좀 하네요. 제가 장사 저는 좀 이런 하겠습니다. 책은 근데 노골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민중들의 생존 관련된 책은 노골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책상 위에서만 쓴 책은 아니거든요. 예. 같이 경험하고 예. 같이 가가지고 같이 울고 예. 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예. 아주 생생할 겁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희 예. 집에 애를 키우면서 삐뽀삐뽀 119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이들 아플 때 그 책 엄청 팔린 책이잖아요. 그죠. 두꺼운데 그걸 다 읽진 않거든요. 네. 이 책도 뭐 두껍진 않지만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은 비치해 놓고 그렇죠. 삐뽀삐뽀 119 보면 애가 갑자기 열이 날 때 그죠. 뭐 여기를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막 뭐 그런 동전을 거잖아요. 집어 뭐 삼켰을 예, 때 알아요. 저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예. 그것처럼 뭐 건물주가 내용 증명을 갑자기 보내왔을 때 예. 아니면은 위층에서 물이 새서
뭐 장사를 못하게 됐을 때. 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제가 서평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 다 못 읽었는데요. 그럼 이제 건물주에게 청구를 해야죠. 건물주에게 수리 청구를 하고 안 하고 우리가 만약 비용을 들이면 긴급히 하면 나중에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대차 계약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나 수선비도 임차인이 부담하겠다. 그런 특약으로 그런 특약은 웬만하면 넣지 않으면 걸로. 좋고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런 특약은 못하게 안내를 해야죠. 계속. 네, 그런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아직도 없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는 않고 네.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만들어놨죠. 주택은 나왔죠. 주택은. 나왔습니다. 예. 상가도 나와야죠. 특약이나 재수전할 같은 건 못하게 하고. 네네네.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강제성은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일단은 네.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렇게 공고해주면 네. 웬만하면 통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선생님들도 좀 너무 잘하시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인들 피해 안 보게. 네. 민주공인중개사협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연락도 드리고 그럽니다. 우리 그 우장창창 예. 그 가로수길에 그 곱창집 예. 거기를 중개했던 중개사가 예. 지금 맘상모 사무국장이 되셨어요. 아, 우리 이명희 사무국장님, 네네. 이명희 공인중개사님, 예, 재밌는 그 분이죠. 공인중개사님은 자기가 중개를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투쟁에 나선 중개 거죠. 리콜 서비스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재밌네요. 본인이 중개를 잘못해서 네. 임차상이 망할 상황이 놓이니까 하자 투쟁에 나서고 하자 보수 서비스를 상가임대차법 개정에까지 나서서 맘상모 지금 사무장까지 하시는. 네. 예. 지난주 일요일날 참여연대에서 맘상모 총회했는데 100명 가까운 임차상인들 오셨어요. 네, 아주 열기가 제가 뜨겁죠. 문 열어주고 문 닫았습니다. 일요일날 쉬고 싶은데 정말 을들과 다니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아, 김무성 대표님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고소까지? 일요일날 일요일날까지 나와가지고 임차상인들하고 같이. 저는 가끔 그런 소식을 예. 접하면 저도 예술가지만 예. 예술가들은 어떤 일상을 틀어내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예술에. 예술인 것 같아요. 상식 밖의 일을.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죠. 이 김무성 대표님이 예.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예술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분들이 엄청 재밌잖아요. 우리 어제 보니까 앞치마하고 뭐 하니까 예. 좀 예술도 하실 것 같고. 아니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든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으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술이잖아요. 예술의 경지잖아요. 거의 저는 그렇죠. 예. 정신병원의 경지 아니면 예술의 경지.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 눈높이 낮춰라. 대단한 사람. 그럼 대표님 따님은 눈높이 낮춰서 알바도 하시고 얼마나 편의점으로 힘든지 가셨어야지. 왜 어떻게 만 30에 석사하기로. 우리는 고속으로 가고 우리는 네. 뭐 저속으로 가라는 거야? 전임 교수도 했다니까. 전임 교수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 친구들 아직도 40대 초중반인데 교수 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전임 안타깝게. 강사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전임 강사도 안 되고 이번에 교수 명함 났길래 너 됐냐 그랬더니 3년 강의 교수. 3년 비정규직. 그런데 고속으로 예. 석사하기에 40대 초중반인데 짜네요, 진짜. 걔들이 다 나한테 욕하고 가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이고, 오늘 우리 임차상인 투쟁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김무성 씨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오늘 앉은 거 처장님 얘기하러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오기 전부터 계속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자님들이라든지 예. 시민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진짜 고발 당했냐, 고소 당했냐, 고소장은 왔냐. 아직 고소장은 안 왔어요. 전화만 온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해요, 아무튼. 그러나, 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냅둡니다. 냅둬라. 더 고소해도 좋고, 우리 오로지. 근데 이걸로 이슈를 만드시죠? 예, 사학비리. 불을 붙이시면 됩니다. 특별로 이슈를 만들면서, 그럼 고소당한 안 진 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맨날 상가임대차법 개정운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더라. 골목사장 생존법의 홍보대사더라. 돈 한 푼 안 받고 한다더라. 그 일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로 하시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짧게 김남균 대표님, 예. 네네, 예, 장사도 하시고. 장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한번 쫓겨나면은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좀 나요. 죄송하지만 좀 난데 가족을 이끌고 부양하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진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을 거예요. 예. 이분들이 보다 상식선에서 장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예. 자, 김남균 의사님, 짧게.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빨리 개정돼야죠. 법사위원님. 예. 뭐 너무 고매한 것만 보시지 마시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예, 여러분. 골목사장 생존법 책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맘상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계속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